За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Өнөөдөр 2025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27-ны өдөр байгаа. За өнөөдөр 152 дугаар хуудаснаас эхлээд намаа уншицгаая.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인생 질문과 마주하게. 감침반을 하다 보면 내 안의 딥마인드가 점점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감사를 통해 힘든 사건을 뒤집어 보는 통찰력과 회복 달력성이 커지고 반성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나와의 딥마인드 토크가 현실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기 시작한다. 나를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신이 생긴다. 나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확신. 나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처럼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면 딥마인드 토크도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이때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감침반 외에 내가 나에게 다양한 인생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전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된다. 옆집 엄마가 늦었다며 빨리 아이를 수학학원에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야 하는 걸까? 어제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지? 며칠 전 이직 제안이 왔는데 그 회사로 옮기는 게 더 나을까? 이전 같으면 내가 나를 못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얘기했을 것이다. 늘 친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좌지우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만한 딥마인드가 있는 지금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미인 노트에 적으며 나에게 묻고 답을 찾기 시작한다. 이틀이 걸리건 일주일이 걸리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이 찾은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낸다. 딥마인드 토크가 감침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와 버드 루틴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삶이 변할수록 골맞던 문제가 전면이 보인다. 인생 질문을 계속 풀다 보면 내 일상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 현실에서 지쳐 반치했던 무질서와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고 내가 그동안 원했던 모습,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에 가깝게 변해간다. 그렇게 삶이 변할수록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 둘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문제가 워낙 많고 복잡하게 엉켜 있어 그냥 덮어놨거나 지나갔거나 스스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게 된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도 있다. 잇마인드 엔진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 반드시 찌꺼기가 쌓이게 된다. 그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내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돈이나 습관 문제로, 또 누군가는 복잡한 심리적 문제로 오랫동안 발목을 잡힌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정작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일 조금씩 찌꺼기가 쌓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찾기 어렵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 해묵은 인간관계 같은 문제는 섣불리 건드렸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못 건드리는 경우도 있다.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보이고 수습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것 같아서 일부러 덮어두기도 한다. 그래도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두세 개의 문제가 잘 풀리면 나머지 문제들도 어찌저찌 끌려가긴 하니 말이다.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오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사람은 영리해서 세상의 온갖 상식과 합리를 끌어다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타인을 원망하며 빠져나간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뭐 다른 방법 있어? 나 정도면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 여기서 어떻게 더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그런데 딥마인드 토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꾸 덮어두었던 이 문제가 질문으로 떠오른다.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의 자원, 인격의 자원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과 자신감이 생겨 이전에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묵힌 문제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가져오는 기술. 중학교 체육교사인 수은님은 머드 루틴을 하면서 오래된 문제가 인생 질문으로 떠올랐다. 30대 후반의 수은님은 결혼 9년 차에 두 아이를 둔 외벌이 가장이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였지만 최근 다툼이 잦아졌다. 내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이 학교와 집만 오가며 가족에게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 나는 이 집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집에 오면 말 없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아이들도 냉랭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사실 이는 한국의 많은 부모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다. 경제적 책임과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를 배려할 여유를 잃기 쉽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며 반쯤 포기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나 수우님은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다. 매일 밀려드는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 속에 더 이상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인생 질문으로 가져와 며칠 동안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빈 노트에 이렇게 써 내려갔다. 나는 그동안 집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 같았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나를 수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동안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고 생계 부양자의 역할로만 나를 대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가족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했다. 우선 매일 하루 3번 이상 가족과 부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부원했을 때 아내는 무척 당황하고 어색해했다. 아이들은 변수 무뚝뚝하던 아빠가 안아주겠다고 다가오자 도만 다녔다.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간 계속 노력하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품에 안기기 시작했다. 보온을 자주 했을 뿐인데 집안 온기가 돌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매일 퇴근 후 30분씩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면서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변화를 시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은님은 이렇게 말했다. 머드 루틴을 통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매일 놀랍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정말 몰랐어요. 그가 정말 대단한 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자신의 인생 질문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가져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것.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변화다. 수님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생 질문으로 가져와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있다. 내 인생에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내 손으로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일수록 막상 풀려면 막막하고 자신감을 잃기 쉽다. 실제로 어떤 문제든 초반에 아이디어도 미숙하고 실행할 자신도 없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수호님의 아내와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보훈이 어색해 도망 다녔다. 사실 인간관계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부할 수 있다.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나의 변화를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감춘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좌절해도 딥마인드 토크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때문에 나의 딥마인드 토크 실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봐도 괜찮다. 다만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는 욕심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 쪼개서 풀어야 한다. 머드 루틴을 매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현명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다 끝장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 머드 루틴을 통해 조금씩 실천하면서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인생 질문은 앉아서 딥마인드 토크만 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수님이 가족과의 보온이라는 실행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갔듯 오랫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거나이징을 하고 이를 doing으로 해결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딥마인드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이 방법을 지속할지 바꿀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마주하면 새로운 나와 마주할 수 있다. 살아보면 안다. 내가 오래 묵혀둔 문제, 오랫동안 내 발목을 잡았던 인생 질문을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죽을 때까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대방일 것이다. 그러나 덮어두고 사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뛰어올라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덮으려면 엉덩이에 힘을 줘서 눌러야 한다. 나도 모르게 힘을 주느라 온몸이 뻣뻣해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런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풀어냈다는 것, 오래된 죽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기적을 만든 이에게 반드시 선물을 준다. 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안 해본 일들을 시도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한 선택, 나를 위한 더 좋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수님 역시 자신의 엔진을 잇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갈아 기우면서 교사로서의 모습도 함께 달라졌다. 들에 박힌 체육 수업, 커리큘럼과 반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운동을 스스로 좋아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체육 시간 50분을 촘촘하게 나누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새롭게 도입해 수업 참여도를 90% 가까이 끌어올렸다. 수호님의 딥마인드 깨어나면서 교사로서 자신의 내적 기준과 선취까지 스스로 높아진 것이다. 딥마인드와 자주 대화하면 내 마음의 격이 달라진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덮어두었던 혹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성실하게 대답하며 현실에서 불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외침이나 구호가 아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결심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실제적 경험.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 내가 1년 넘게 버드루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이 being, 즉 딥마인드 토크를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귀찮아한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걱정, 한탄, 짜증 같은 것을 걷어내고 진지하게 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만 따져보자. 과연 하루에 얼마나 될까? 솔직히 우리는 버드 중에서 비인 실력이 가장 떨어진다. 버드 루틴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귀찮고 어려운 비인을 건너뛰고 예전처럼 doing으로 바로 가고 싶어한다. 감춘방 같은 소소한 딥마인드 토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바뀔까 싶고 시간만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잇마인드는 언제나 빠른 결과를 원한다. 내가 노력한 결과를 현실에서 빨리 보고 싶다. 일단 빠르면 성공, 느리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밟아야 할 단계를 건너뛰기 위해 기꺼이 비용까지 지불한다. 이런 잇마인드의 관점에서 보면 초반에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딥마인드 토크는 상당히 느리고 불필요해 보인다. 50대 초반의 교사 미전님도 그랬다. 몇 달 전 그녀는 내가 개최한 5주 워크숍에 참여해 버드 루틴을 처음 알게 됐다. 첫 주에는 버드 루틴이 생소해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완 참여했으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죠.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킬라잡이. 그 무렵 미전님은 24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취미로 공부해왔던 명리학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사무실을 알아보고 명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드 루틴을 한 지 5주 만에 그녀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명리 상담을 안 하기로 했어요. 비잉을 하면서 저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해보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명리학이 동양학에서 갖는 위생을 학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리학 책을 쓰고 동양 철학 전문 출판사를 만들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꿈이 명확해지자 그녀는
명리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박사 과정을 알아보고 출판 편집 공부도 시작했다. 또 6개월 동안 막연히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던 유튜브도 바로 시작했다. 명리학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목적이 명확해지니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머드루틴 덕분에 꿈의 방향이 정해지니 구체적인 길이 보였다. 공부에 몰입도 더 잘 되더라고요 라며 밝게 웃었다. 미전님처럼 첫 번째 직업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게 바로 비잉이다. 이트마인드 엔진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럴 때 대부분 해야 하나 싶은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딥마인드 엔진이 없으면 두 번째 직업을 찾는 중요한 일에서조차 나의 중심과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다시 머나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미전님도 머드루틴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계획대로 상담소 차렸을 것이다. 명리 상담을 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딥마인드 토크를 통해 귀한 시간을 아끼고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됐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느려 보였던 비잉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준 셈이다. 딥마인드 토크가 선물하는 단단한 자신감. 미자님과 함께 5주 워크숍에 참여했던 진견님도 머드루틴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사로 일하던 그녀는 몇 년 전 새로운 꿈이 생겼다. 간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막상 사람들 앞에 나서자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다 그녀는 머드루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빽빽한 목표와 두루리스트로 다이어리를 채웠다. 그러다 그것의 상당수가 이트마인드가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진견님은 욕심을 버리고 감침반에 집중했다. 오늘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한두 가지로 줄이고 감사, 칭찬, 반성으로 하루를 리뷰하는 데에만 오롯이 몰입했다. 감침반을 하면서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이 딥마인드를 깨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글쓰기,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를 이루고 그런 나를 진정하고 감사하는 경험이 내면에서 단단한 자신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내 삶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비인 노트를 계속 쓰다 보면 뭐가 되든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진견님은 딥마인드 토크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왜 간사라는 꿈 앞에서 머뭇거렸는지 알게 됐다. 간사가 되면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서 늘 막힌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과 오랫동안 대화해 보니 의외로 돈은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있었다. 이를 확인한 진견님은 단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녀가 원하는 일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목소리와 만나는 시간. 마침내 그녀는 약속한 5주가 끝나기 전 첫 강의 무대에 섰다. 20명의 전중 앞에서 그녀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냈다. 몇 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첫 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진견님은 감침반 같은 일상의 작은 선찰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다. 매일 감침반을 할 때는 소소하고 느려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작지도 느리지도 않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딥마인드는 나보다 더 깊고 멀리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원하는 것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고민을 찾아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딥마인드는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구분하게 해준다. 우리는 하루 종일 딥마인드의 말을 들으며 산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이트마인드의 목소리이고 무엇이 진짜 나의 목소리인지 뒤섞여 구분하기 어렵다. 원하는 길을 찾다가 옆길로 색이 일수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두려움의 이트마인드는 빨리 보이는 새길을 주장한다. 울컥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심의 이트마인드는 쉽게 결과를 얻는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그렇게 작시와 작가의 글에도 몰입해 돈, 시간, 노력을 썼다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서야 잘못된 길에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이트마인드의 목소리가 진짜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간 결과다. 그러나 딥마인드 토크를 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트마인드의 길은 빠른 듯하지만 결코 빠르지 않다. 결국 번아웃으로 멈추게 되고 궁어로 무의미함을 선언하게 된다. 한계를 이루기 위해 79가지를 회복하려 애쓰다 보면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길 조입부터 딥마인드와 함께 걷고 중요한 골목마다 대화하면서 가면 마음의 성취감과 외부적 성공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제대로 꿈을 향해 가는 길이다. 제대로 가야 빠른 길이다. За өнөөдөр номынхоо 165 дугаар хуудас хүртэл уншлаа. Ингээд дараагийн бичлэгээрээ уулзъя. Баяртай.